최근 중국은 한국의 다양한 이상 행동을 보이며 한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 상황입니다. 반농담이겠지만 실제로 한국의 손흥민이 원래는 중국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요. 중국이 최근 들어 BTS를 비롯해서 각종 연예인은 물론 한국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잦아지며 한국을 속국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한국에는 어느 정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 이후에 주동자귀 사상에 따라 전 세계의 룰을 중국이 정한다는 방침이 들어섰고, 사드 사태 이후에 한국에 한번 보복을 해보니 한국도 별 수 없더라는 의견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경제 규모가 큰 중국과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더욱 쥐고 흔들기가 쉬우며 한국은 중국의 동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죠. 그 와중에 중국은 갑자기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돌아가고 확장 중인 시안행 전세 비행기를 입국 금지시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협력사 직원들을 태우고 13일 중국 시안과 텐진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전세계 2편 에어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정확한 취소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입국 절차를 다시 강화하면서 한중 정부가 기업인 등 필수 인력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신속통로 패스트트랙 제도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공장을 둔 주요 기업들이 인력을 현지로 보내는 전세계편의 차질이 빚어지며 기업들은 상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중국은 예고 없이 이런 것을 실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 말에도 중국은 갑자기 입국 금지를 통보해서 삼성전자, LG, SK와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내의 많은 중국 관련 업체들이 중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계에서는 당장은 중국 국가 정책이라 어쩔 수 없으며 큰 우려는 하지 않으나 사회주의 국가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갑작스럽게 실행되는 국가 정책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막무가내식 통보는 분명 나중에 어떤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데요. 중국에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사전 공지하고 업체들이 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보다 훨씬 심한 조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사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경제 보복성 조치를 당해왔었고 중국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과 사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단계적으로는 탈중국하는 게 바람직하나 중국 내부에서 필요한 많은 물량을 한국에서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중국에서는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조심하는 기색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한국 연내 방안을 확고하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이 타국에 가는 것은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할 때 하는 행동이므로 중국은 현재 문화 동북 공정이나 코로나 입국 금지 등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국과 부드러운 관계를 궁극적으로 가져가기 원한다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 중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이루어지면 사드 사태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 복원과 경제협력 강화 그리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오히려 한국보다 강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중순이 아니면 당분간 방안이 쉽지 않다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아쉬운 게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의 방안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중국 측과 지속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각에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들어서면 미국을 의식해 시 주석의 방안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 연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으로 중국을 배제하기 이전에 한국과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자는 것이죠. 실제 중국은 이렇게 한국에 당장이라도 어디서든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계자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부산 방문 당시에 시 주석의 방안을 막바지 조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중국 측에서는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서라도 하자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이 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지 궁금한데요.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핵심 축이라며 앞으로 한미 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미국 전략을 풀어나갈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대항하는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어 한국은 자칫 적지 않은 부담을 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겨 다시 한번 한국에 각종 경제적 보복을 가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트럼프 정부 때와 같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중국은 벌써부터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연내 시진핑 주석 방안을 서두르고 있으며 양자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막상 한국이 중국에 보복을 당할 때 한국을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모습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드 미사일을 배치한 중심 주체가 미국임에도 불구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자세는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죠.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정반대로 기존의 동맹을 모아서 중국을 대항하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보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가장 포섭하기 원했던 유럽 라인을 미국으로 되돌이키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유럽을 사실상 적으로 돌려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었었고 유럽의 중심인 독일 등이 오히려 러시아와 협력하고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유럽을 다시 미국 편으로 대거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잠시 대열이 흐트러졌던 미국 중심의 전세계 동맹들이 다시 뭉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어느 때보다 우금 만들기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가능하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한다는 것이죠. 실제 중국은 중국 중심의 최대 경제 네트워크인 RCEP을 통해서 경제 동맹들을 빠르게 포섭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메가 FTA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FTA를 통해서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국들에게 영향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파악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미국의 정권 교체 전에 서둘러 RCEP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RCEP을 통해 무역 통로를 다변화하려고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미국이 중국을 대항하는 TPP에 다시 가입하게 되면 RCEP 협상이 실패할 확률도 커지며 많은 국가들은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의 TPP로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우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RCEP을 빠르게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중심의 RCEP에는 결국엔 중국만 좋게 되는 경우의 수도 존재하게 되고 1대1로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깊어져 봤자 결국 국가의 부채나 빚으로 돌아온 것 같이 중국과의 RCEP은 지양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실제 인도는 이런 문제로 RCEP 가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중심주의로 인해 TPP를 탈퇴해버린 절호의 찬스를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들을 독려하여 바이든 정부가 자리 잡기 이전에 중국 중심 경제 동맹체를 확보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당선이 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며 연내 시진핑 주석 방안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한국에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 방향으로 자국에 피해가 없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중국은 과거와 같이 폭군처럼 한다면 강화된 미국 중심의 동맹체에 오히려 적지 않은 보복을 자신들이 되려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심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더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으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테롤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와이스 채용 타투가 화제입니다. 거기에 타투이스트 침화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와이스 채용이 침화사와 열애 중이라는 추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 트와이스의 채용과 열애설이 제기된 타투이스트 침화사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공식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채영과 침화사 열애 중이라는 증거 사진을 모은 글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채영과 침화사가 왼손 약지에 비슷한 디자인의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커플링이라고 주장했으며 두 사람의 SNS 송여행 사진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모자라는 점을 들어 파리로 커플 여행을 갔다고 짐작했습니다. 특히 침화사가 올린 사진에 나온 손과 채영의 손을 비교하면서 침화사 사진 속 손의 주인공이 가진 타투와 엄지 아래쪽 점이 채영의 점과 손목 타투 모두 일치한다고도 했습니다.
채영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열애설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타투이스트 침화사는 1991년생으로 알려졌으며 본명은 정성현이다. 채영과 열애설이 불거진 후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룹 트와이스 멤버 채영이 30대 타투이스트 침화사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와이스 채영이 타투이스트 침화사와 열애 중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각각 채영, 침화사로 보이는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비슷한 모양의 반지를 낀 사진 등이 함께 게재됐습니다. 채영의 남동생이 침화사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도 밝히고 이들이 프랑스 파리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며 두 장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채영이 방송에서 애착모자라고 데프콘에게 씌워준 모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진을 증거로 내놓으며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영은 작은 타투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침화사가 개인 SNS에 올린 사진 속손이 채영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같은 위치에 비슷한 타투가 있긴 하네요. 이 둘이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과거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침화사는 2019년 셀렉트샵 8 디비전과 인터뷰에서 직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으며 그는 침화사라는 닉네임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타투이스트를 한자로 직역한 이름이다. 감상하기 전에 직업적 편견이 먼저 다르게 하고 싶지 않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추구하며 도안을 그리나? 는 말에 내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를 재밌게 꺼내놓으려는 생각에는 아무것도 추구하는 건 없다며 관찰한 소재를 동원해서 엉터리 컨셉 속에서 훔쳐보고 배운 습관대로 이도 저도 아니게 그리는 것 같다. 머리가 그리는 게 아니라 몸이 그린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은 어떤 사람이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난 원시적이고 본능적이며 무식한 사람. 더 아이처럼 살고 싶은 생각도 있다며 인터뷰를 맺었습니다. 침화사가 과거 인스타그램에 올린 누드 그림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림 속 여성의 입술 아래점 2가 채영과 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면 헤어스타일이 채영과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인인 채영을 상대로 부적절한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와이스 팬들은 역대급 팬기만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콜 무대 논란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열애설이냐, 연애를 할 거면 조용히 하던가, 채영아 V앱 킨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라며 실망스러운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사진 속 채영의 머리 스타일에 비교해 사귄 날짜를 유추한 결과 2019년도 1월달쯤이라고 하네요. 만약 열애설이 사실이라면 사귄 지 1에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 채영은 1999년생으로 올해 나이 22살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015년 17살의 어린 나이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데뷔 계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2011년부터 댄스 학원을 다니며 춤을 배웠고 2012년 JYP에서 오디션 제의를 받고 1차 심사를 합격한 후 2차 오디션에서 최종 합격하여 6월 6일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3년여의 연습생 생활을 거친 후 2015년 16에 참가하게 된 후 트와이스 멤버가 되었습니다. 침화사의 나이는 확실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30대 초반이라는 말과 81년생이라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만약 81년생이라는 소문이 맞을 경우 40살로 채영과는 22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침화사가 계속해서 연관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거 그의 또한을 도용한 사람에게 험악한 말을 했던 문자 내용이 유출되었습니다. 크게 논란이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네티즌들은 누드 그림에 연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채영이 연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팬들에게도 좋은 일인데. 검색해보니 참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라면 안 만났으면 해요. 채영이 너무 아깝네요 라며 속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근 I Can't Stop Me로 컴백한 트와이스는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자신들의 결혼관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멤버들은 가장 일찍 결혼할 것 같은 멤버로 채영을 뽑았으며 이 또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와이스는 모모와 슈퍼주니어 김희철, 지효와 정연호원 강다니엘이 열애를 인정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김화사는 논란을 의식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이며 둘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6일 IMBC에 채영과 김화사의 열애설에 대해 입장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채영이 김화사와 열애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영과 김화사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대형마트를 방문한 사진이 게재된 것. 또 다른 사진에는 채영과 김화사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비슷한 모양의 반지를 끼고 있어 커플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 네티즌들은 김화사가 과거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림 속 얼굴이 채영과 비슷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 채영의 남동생이 김화사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추측들을 내놔 관심을 증폭시켰다.